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6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목표가 뭐냐고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인류국가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인류국가의 조건을 한번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인류국가가 되려면은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지정학적 위치가 좋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제도가 자유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역사가 깊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은 하나를 빼고는 다 충족합니다. 정치 제도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나이가 지금 70대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뿌리가 약합니다. 요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요것만 해결되면 인류국가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행거리 3시간을 콤파스로 한번 싹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인구가 건 한 10억이 됩니다. 10억. 이렇게 인구가 많다는 것은 물자 교류가 많다는 것이고, 인간의 왕래가 많다는 것이고, 허브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천공항이 세계적 공항이 될 수 있었고, 부산항이 세계적 항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장애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왕래가 심하다는 것은 명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명동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반도가. 그런데 명동 한복판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명동 한복판에 철조망 치놓고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도 제대로 안 되죠. 요것만 딱 해결하면은, 북한 요 암덩어리 같은 요것만 딱 해결하면은 한국은 인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극복한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요 4나라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한자 유교 문화권입니다. 기독교 문화권, 로마 그리스 기독교 문화권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한자 유교 문화권 만만치 않습니다. 대만, 한국, 일본, 중국이 왜 코로나에 잘 대처했느냐? 그것은 저는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이고, 이 정부 말을 잘 듣는 이 유교적 질서라고 할까요? 유교적 국민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기회 속에서 살고 있느냐? 저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란 말을 한자로 쓰면은 위는 위험하다는 뜻이고, 기자는 기회란 뜻입니다. 위험한 것은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는 뜻이죠. 이럴 때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또 한 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몇 걸음 앞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러나 국내적 문제는 단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의 관성이 있어 가지고 민주주의가 70년밖에 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문재인 정권 때 겪고 있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사건을 겪게 마련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가 영국과 미국인데, 미국은 공화국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공화국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이게 뭡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뽑았고, 트럼프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저 어느 후진국 독재자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고 항상 고치면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트럼프 사태를 보면서 좀 스스로를 위안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좋은 기회 속에서 뭘 할 거냐? 주체성의 확립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살다가 보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 중국은 아니면 미국은 아니면 북한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게 주체성의 상실이죠. 우리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주적 관점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주변 나라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 두 분이 30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면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방향이 틀려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방향이 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짤막하지만 상당히 잘 정리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는 6차례 세계 대전급 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전쟁 이렇게 세계대전급 전쟁이 6차례 있었습니다. 6번 중 5번은 일본이 도발한 전쟁이지요. 그런데 세계의 화약고이던 동북아시아가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전쟁은 세력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동북아시아 한반도에는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과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굳건하게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그 세력 균형이 최근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출범한 이래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벗어나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다가가려는 움직임으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허물어져 가고 있고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북핵은 완성 단계에 와 있어서 한반도의 군사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정세는 문 정권 들어온 이후 급변하고 있는데도 문 정권은 아직도 평화 타령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세계는 더욱더 혼란의 와중인데 문 정권은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입니다. 여기에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넣어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라고 한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아주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석만 하고 있을 거냐? 우리는 뭘 할 거냐? 대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대전략은 뭐냐? 국가적 차원의 전략입니다. 군사 전략이나 뭐 경제 전략과 다른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래서 영어로 그랜드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한국의 그랜드 스트래티지는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겁니다. 이 대전략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곳으로 다가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때 그게 대전략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대전략을 구사했던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 즉 한미동맹을 대전략의 축으로 삼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까지 넣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완성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력을 길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전략을 그대로 연결하면은 어디로 가느냐? 자유통일로 갑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통일 대전략을 구사해야 할 때입니다. 이 자유통일 대전략의 개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자유통일은 민족사의 귀결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자유통일은 북의 공산통일 전략에 대응하는 생존투쟁 차원의 자구 노력입니다. 세 번째, 자유통일 대전략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민족사의 이단 세력, 국군의 주적, 인류의 공적으로 규정합니다. 네 번째, 자유통일은 노예해방 전쟁입니다. 그 성격이. 다섯 번째, 자유통일은 민족 반역자 그리고 반인도 범죄자인 김정은 세력을 한민족과 전 인류 속에서 고립, 섬멸하는 전략입니다. 김정은 대 한민족 그리고 인류 전체의 대결 구도입니다.
6번째, 자유통일은 한반도의 반역사령부를 폭격하여 김정은과 종북 세력을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참수작전입니다. 7번째, 자유통일 대전략은 분단 고착적, 수세적 사고를 거부하고 포용적, 공세적, 이상적 자세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이기도 합니다. 8번째, 자유통일은 좌우를 포괄하고 하는 넓고 높은 개념입니다. 법치와 인권을 기준으로 삼아서 김정은에게 반대하거나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세계의 문명국가를 응원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개념입니다. 9번째, 자유통일의 실천 전략은 북한 자유화 운동입니다. 북한에 3가지를 요구합니다. 김정은 몰아내라, 북한 노동당 해체하라, 자유선거를 실시하라. 10번째, 자유통일은 진실, 정의, 자유 위에 위대한 문명을 건설해온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마지막 과업이며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이 한미일 동맹이 약화되었는데 이제 바이든이 등장했습니다. 바이든은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자유지향적 국제주의자. 지금 우리가 자유통일 대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의 변화와 연동된 한반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체성을 회복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이런 그랜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이 지식인 사회에서 좀 진지한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